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발단 부분이 끝난 거고요. 지금 전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개에서는 허생이 뭐 하는 거야? 변씨를 만나서 돈을 빌린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변씨에게 질문한 거죠. 왜 저런 거지한테 돈을 빌려주냐?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요. 미치 보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치시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뭔 의미지? 허생 집 왜 나왔어? 허생 집 왜 나왔지? 아내한테 뭐해? 그치, 꾸짖음 받아서 나온 거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지? 그럼 돈을 벌었잖아.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지. 봐, 내가 돈 꼬았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돈을 빌린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랐다는 거지. 잘 먹고 잘 살 거면 아내한테 당연히 가서 뭐예요? 나 사기쳐서 만금 벌었어. 이거 먹고 우리 죽든 가자. 그러면 되지. 그잖아. 근데 가지 않았다는 건 뭐야? 아내 때문에 돈을 빌린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지.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만냥을 빌린 목적이 만냥을 빌린 목적이 사적인 용도가 아님을 나타냄. 그 길로요.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했답니다. 안성지방 앞에 그러시고요. 안성지방이 경기도, 충청도의 경계고요. 삼남지방 미치고요. 삼남이 어디야? 삼남, 세계 남쪽 지방 어디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예요. 써놓으세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장사하기 좋은 안성의 지리적 특수성입니다. 장사하기 좋은 안성의 지리적 특수성. 아무래도 뭐겠어. 전라도에서 뭐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 어디 지나야 돼? 쉬운 말로 하면 안성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경상도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어디 지나야 돼? 안성 지나야 되는 거고 충청도도 안성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뭐 하겠어? 거기서 장사를 하면 지나가면서 쓱쓱 뭐해? 물건 팔기도 사기도 좋겠지. 이해가심? 그게 바로 안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양반의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소재 첫 번째입니다. 양반의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소재 1. 모두 시세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 다음 허생은 밑에 보세요. 허생은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미치고요. 자, 이게 바로 허생의 상행위입니다. 상은 상업, 장사하는 행위. 허생의 상행위. 코마 찍고요. 매점매석. 이게 매점매석입니다. 나라 안에는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답니다. 연회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일. 제사 지낼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2배로 사서 10배에 팔았다는 거죠. 그죠? 허생 앞에 어르시고요.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깔아드시고요. 왜? 돈을 너무 적게 벌어서? 그럼 뭐지? 이런 걸 알아야지. 왜 도대체 여기서 탄식을 하면서 한숨을 쉬어? 돈 많이 벌었잖아. 그치? 그잖아. 만금이었는데 만금으로 2배로 사가지고 10배로 팔았으면 저거 5배 이상 남긴 건데 그 5만금 이상인데 그치? 신나야지. 근데 왜 한숨 쉬어? 나라꼴이 개판이라서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조선 경제의 허약성을 목격한 탄식이라고 써놓으세요. 겨우 앞에 두시고요.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가로다 주시고요. 이게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써놓으세요. 18세기 후반 취약한 경제 구조와 18세기 후반 취약한 경제 구조와
허례 허식의 풍속을 허례 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허생입니다. 허생은요,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소물, 사가지고요. 제주도 두 번째로 간 거죠. 그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에 말총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허례 허식의 소재 2. 여기 제주도입니다. 안성 아니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다 거두어들였답니다. 몇 해 앞에 두시고요.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만건값이 미치세요.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 미치시고요. 매점매석의 결과. 매점매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괄호 닫으시고요. 자, 가로침문에다 써놓으세요. 매점매석의 폐해와. 그럼 매점매석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하잖아. 그치? 응. 매점매석의 폐해와 유통구조의 취약함을 비판. 유통구조의 취약함을 비판.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한 것은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한 것은 서민보다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려는 의도입니다.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전부 다 양반들이 즐겨 쓰는 것들이라고요. 가진 자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전개 1입니다. 전개 1. 자, 그 다음에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답니다. 늙은 뱃사공 비추시고요. 써놓으세요. 첫 번째, 정보 전달자의 역할. 당연히 뭐에 대한 정보야? 빈섬이죠. 두 번째, 허생을 돕는 보조적 인물입니다. 허생을 돕는 보조적 인물. 찾아서 물었답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빈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옆에다가 쓰세요. 뭐라 써나? 허생의 이상을 실험하는 공간입니다. 허생의 이상을 실험하는 공간. 첫 번째 써놓으세요. 이상적인 사회 건설에 대한 시험. 이상적인 사회 건설. 자기가 꿈꾸는 사회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구체적 소망.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구체적 소망. 세 번째, 현실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출. 현실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표출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개혁 시험해보고 싶은 의지. 개혁 사상을 시험해보고 싶은 의지. 그게 빈섬을 통해서 허생이 뭐에 느껴보고 싶었던 거겠죠. 이습지요. 언젠가 태풍을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한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 앞에 그러시고요. 꽃나무가 절로 피며요.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요.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요.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습니다.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빈섬에 대한 묘사입니다. 빈섬에 대한 묘사. 손 하나 찍으시고 원시 자연의 풍요로움을 간직.
두 번째, 허생의 이상을 시험할 만한 여건. 허생의 이상을 시험할 만한 여건인 거죠. 허생은 크게 기뻐하며 자네 앞에 계시고요. 자네가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깔아주시고요. 써놓으세요. 늙은 사공에게 부자의 제안을 건네는 허생이죠.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요.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그만 실망하여 탄식했답니다. 땅 앞에 오르시고요. 땅이 고작 심리가 4kg예요. 아시겠죠? 천리면 몇 킬로야? 계산하면 되잖아. 아니, 심리가 4kg야. 대략. 그럼 100리면 40kg겠죠. 천리면 400kg죠. 보통 여기서 한 부산까지가 한 400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요. 아시겠죠? 자, 천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 미치시고요. 무슨 큰일 보여? 이상세계 건설.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만. 가로다시고요. 만족? 실망? 실망이죠. 써놓으세요. 빈섬의 공간적 한계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 이상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포부가 매우 컸음을 짐작. 근데 공간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야? 탄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공이 물었답니다. 아니,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덕 앞에 이러시고요. 덕만 있다면 사람이야 절로 보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가르다시고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덕이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내가 덕을 갖춘다면 뭐 하겠어? 차츰 사람이 모일 거란 얘기지. 차라리 덕이 없는 게 걱정이지. 사람 없는 건 걱정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러시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빈섬을 경영하려는 이념을 제시한 겁니다. 그맞고요. 무슨 주의? 덕치주의입니다.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덕치주의. 그때 앞에 그러시고요. 전라도 변산 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답니다. 깔아다니시고요. 장면 전환이죠, 그죠? 자,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집권층이 뭐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집권층의 무능과 경제구조의 모순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즉, 집권층은 정치를 잘 못해서 뭐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분도가 된 거죠. 또 사회 경제 구조는 어떻다는 거야? 부익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빈익빈 모자른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겠어? 아니 가난하니까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야 돼. 토적질이라도 해야지. 그 결과 이렇게 수천의 도둑의 무리가 우글거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앞에 오르시고요.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대요. 가로대시고요. 뭐요? 무능력이죠? 써놓으세요. 도둑을 토벌하지 못하는 집권층의 무능력. 그러니 되게 한심한 거죠. 우리나라 똑같겠지? 그치? 도둑놈들이 뭐 하는 거야? 한두 놈도 아니고 1000명이나 뭐해? 예를 들면 관악산에 모여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돼? 다 잡아들여야지.
잘못 올라갔다 다 죽는데? 그잖아. 근데 그걸 처리 못하는 거 보면 뭐 하는 거야? 한심한 거지. 이해가시? 네? 도적 앞에 하시고요. 도적 때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가로내시고요. 누구의 처지야 이거는? 도적 무리의 난감한 처지라고 써놓으세요. 도적 무리의 난감한 처지. 그만 찍고 이거 한자성 아까 뭐라 했어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왜? 나가서 돈을 훔치거나 남의 걸 빼앗자니 누구한테 걸릴 수 있어? 관군한테 걸릴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럼 나아가지 못하겠지? 가만히 있자니 뭐 하는 거야?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게 생겼잖아. 배고파 죽겠잖아.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겠지. 뭐라 그래? 진퇴양난. 써놓으세요. 진퇴양난 또는 사면초가라고 말합니다. 사면초가. 이 정도는 들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허생이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괴수는 뭐야? 우두머리 꿰었다. 달랬다. 달랬다 해도 미시고요. 뭐야? 달랬다는 설득. 여기서 설득의 의미예요. 천명 앞에 주시고요.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그야 한 사람에 한 양이 돌아가지요. 자네들은 아내가 있는가? 없답니다. 그럼 가진 밭대기라도, 밭은 말 그대로 밭이에요. 밭이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미시고요. 코웃음을 쳤다는 게 뭐야? 어이없어 하는 걸 뭐라 그래? 한자로 실소라 그래요. 실소. 이를 실자에 웃음소자. 어이없어 한다고. 아니, 밑줄 쭉 보세요. 아니, 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요? 미시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죠. 뭐만 있으면 도적 안 할 거야? 써 있는 걸로. 밭이랑 아내가 있으면 도적. 이 사람 지금 도적이 행복해? 써 있는 거 뭐라고 써요? 괴롭게 라고 말했지. 그지? 도적질하는 것도 진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밑줄 좀 써놓으세요. 당시 양민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 찍고 이거 무슨 법이야? 도둑이 된단 말이오. 질문을 던졌지. 답이 있어 없어? 야, 너 인간이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물어봤잖아. 그럼 이 말 속에는 뭐해? 답이 있어 없어? 그런 인간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잖아. 무슨 법이야? 이렇게 물음을 던졌지만 답을 갖고 있는 거. 설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설의법을 통한 강조예요. 용어에 대한 그 치임은 좀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미치시고요. 장가를 들어. 뭐야 이게? 써놓으세요.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 1. 결혼하면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야 정착해서 살겠지 그지? 또 밑줄 살림을 장만하고 조건 2. 소를 사서 조건 3. 밭을 갈 생각 조건 4.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양민, 그죠? 도둑놈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 않겠는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둑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나돌아다녀도 관은 뭐야? 관청, 경찰서 이런 얘기겠죠? 붙잡힐 염려도 없을 것인데 길이 의식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그럼 원해 안 원해? 원하죠. 다만 돈이 없어서 돈에다 똥남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조선 후기의 사회상으로 돈의 필요성을 인식. 무슨 주의라 그래? 돈을 필요로 하는 거. 자본주의. 뭐라 써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이라는 거 옮겨간다.
이행하던 시기, 자본주의 사상이 대두라는 건 부각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상이 대두되던 시기다 이런 맞는 거예요. 오케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입죠.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 직접 뜻이야 간접 뜻이야? 대화 중심이야 서술 중심이야? 큰 따옴표가 많으면 대화 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큰 따옴표가 자주 안 보이면 서술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심? 그럼 말과 행동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예요. 가로친 뭐 써놔? 뭐라 써놔? 도적의 괴수와 허생의 대화를 통해 도적의 괴수와 허생의 대화를 통해 군도가 이 도적의 무리들이야. 군도들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파악하게 만들려는 허생의 의도입니다. 자, 그럼 도적의 무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야? 돈이지. 맞잖아. 1000냥 벌었다며. 1000명이 나누면 한 냥이잖아. 야, 니네들 왜 이러고 살아? 야, 그게 돈이 없으니까지. 야, 너 나가 밭 사. 돈이 없어. 안 해, 건드려. 돈이 없어. 아니, 그럼 집도 좀 장만해. 돈이 없다니까? 봐, 니네들의 문제가 뭐야? 돈이 없는 거지. 되게 웃기잖아? 도둑놈인데, 그치? 도둑놈이니까 돈을 훔치면 되는데 돈이 없대.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만 해결해주면 돼? 돈. 그걸 누가 해결해주면 돼? 허생. 아시겠죠?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갑니다. 허생이 웃으며 말했대요. 자네 앞에 두시고요. 아니, 자네들이 명색이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라면서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노. 내가 자네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해 줄 것이야. 내일 바닷가에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메일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세. 가로다 주시고요. 써놓으세요. 군도에 대한 허생의 회유입니다. 군도에 대한 허생의 회유. 군도들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려는 허생. 근데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응? 나라가 해야 되는 거지. 나라가 했어 못했어?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 허생? 개인이 하고 있지. 그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따 정리하겠지만.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무능하다. 또 다르게 말하면 허생 입장에서 보면 아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라 그랬지? 아까? 비범한 거 맞는데 비범 말고 내가 다른 거 단어도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인. 아시겠죠? 그런 걸 부각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이런 부각하는 거네.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아시겠죠? 집권층이 무능한 거는 군도들 입장에서 보면 허생 입장에서 보면 보통 놈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자꾸 파악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 허생이요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 앞에 놓으시고요.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답니다. 가로다 주시고요. 왜? 허생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도적들의 반응이죠.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양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앞에 두시고요.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답니다. 가로다 주시고요. 써놓으세요. 허생의 비범함에 놀라서 존경을 표하는 도적들. 비웃었으면서 돈을 싣고 온 걸 어떻게 봤지, 그지? 그잖아. 안 볼 텐데 자존심이 있어서. 오직 장군의 명령에 따르겠소이다. 장군 동그라미 치고요. 누구요? 네, 써놓으세요. 허생에 대한 호칭 변화. 좀 전까지 뭐였어?
미친놈이었잖아. 근데 돈이 있으니까 바로 뭐가 돼? 장군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돈이 최고죠.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 앞에로 시고요.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대요. 가로다주시고요. 생각해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뭐해? 청사 앞에다가 돈을 쌓아놓게 힘껏 가져가. 단 10원짜리로. 그럼 어떻게 했어? 마음으로 생각하면 다 가져가고 싶겠지. 근데 얼마 짓겠어? 10원짜리 100개 무게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 나도. 10원짜리 100개 무게하면 10원짜리 100개가 얼마야? 1000원이네? 그잖아. 1000개에다 만원이고 10,000개 봐야 10만원인데? 100만원쯤 짊어지고 가려면 뭐 해야 돼? 10만 개는 있어야겠네. 10만 개면 꽤 되지 않아? 무거울텐데, 그지? 마음 같아서 다 갖고 가고 싶은데 10원짜리 동전이니까 뭐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가로치면 뭐 써놓으세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풍자입니다. 욕심은 더럽게 많으나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고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앞에 그러시고요.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있어. 쉽게 말하면 뭐야? 수배자, 전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가로다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생각해봐. 내가 백냥 돈 짊어지고 가니까 돈 생겼잖아. 그럼 뭐 하고 싶어? 막 나가서 막 놀고 싶기도 하고, 그지? 이것저것 사고 싶기도 하잖아. 근데 너네들 이미 수배자 명단이잖아. 잘못 그 돈 가지고 막 썼다가 뭐 하는 거야? 바로 체포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때로는 말 안 되는 놈 있잖아. 아, 돈이 생겼어. 이걸로 가서 도박해야지. 그런 놈도 있을 거고. 아, 술 마셔야지. 그런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안 듣고. 너 그랬다가 너 수배당해갖고 넌 바로 체포야. 체포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이해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얘기예요. 바로 지금 뭐다 쓰세요. 궁지에 몰린 도적들에 대한 은근한 위협. 궁지에 몰린 도적들에 대한 은근한 위협입니다. 도적들이 허생을 따라 빈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드시 그러해야 되는 성질, 뭐라 그래? 필연성을 제시.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100금을 가지고 가서 미치보세요.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미치고요. 그게 바로 뭐요? 아까 했잖아. 무슨 조건? 양민. 써놓으세요.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소는 당연히 뭐 하려는 거요? 농사. 그지? 응. 당연히 아내는 뭐야? 가정을 꾸려야지. 그래야 집안이 안정되지. 하자. 군도 앞에 두시고요.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답니다. 가로다 주시고요. 써놓으세요. 도적들을 양민으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허생의 목표. 그동안 앞에 두시고요. 허생은요,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며 그들을 기다렸대요.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한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도망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죠. 드디어 배를 모두 배에 싣고요. 빈섬으로 들어갔대요.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대요. 가로다 주시고요. 별표 하나 쓰세요. 자, 이 일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했어야 되는 걸 누가 한 거야? 허생이라는 개인 한 명이 한 거죠. 그죠? 가로치면 뭐다 쓰세요. 허생의 비범하고 이인다운 모습을 부각한 거죠. 시각을 달리 보면 써놓으세요. 집권층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 개인이 국가보다 위에
개인이 국가보다 우위에 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보면 한심하다는 거고 허생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예요. 그 다음 한편 앞에 어르시고요.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요.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요.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대요. 밑줄 쭉 보세요.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은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랐으며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삭이 달렸다. 미치고요. 허생의 시험 첫 번째.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자급자족은 뭔지 알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는 거야. 거기 김을 메고는 뭐야? 김을 메고. 어려운 거 아니야? 김 메는 거 뭐야? 풀 뽑기. 왜냐면 곡식을 심었는데 옆에 풀들이 자라잖아. 그럼 영양분을 뺏어 먹겠지. 이해가심? 그럼 농작물이 잘 안 자란다고. 그 풀 뽑아주는 걸 김 맨다라는 거야. 쟁기는 뭔지 알지? 쟁기지? 자, 그 다음 보세요. 3년을 먹을 식량을 비축해두고, 와, 농사가 엄청 잘 된 거죠. 그죠? 한 해 농사로 3년을 먹을 수 있는. 밑줄 보세요.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미치시고요. 허생의 시험 두 번째. 뭐야 이거? 장기도가 아까 어디였어? 일본이었지. 그지? 해외무역 시도.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호는 뭐야? 가구예요. 가구수라고요. 한 가구를 한 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가구면 10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은 뭐요? 가뭄? 기근이 들어 있었대요.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이 진유라고 미치시고요. 어려운 단어죠. 진유를 뭐요?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다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친 부분 별표. 저 이거 뭐라 그래? 이걸 묶어놓고 이런 걸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걸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그래. 대화야 서술이야? 서술이지. 얼마간의 서술이야? 쓰려고 하지 말고 봐봐. 뭐 했어? 얼마간의 서술이야? 이거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어? 3년은 아니지. 3년에 비축해 둔 거잖아.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둔 거지. 그지? 최소 1년은 된 거지. 왜 농사 지어서 수확까지 했잖아. 근데 1년 좀 넘어야지. 왜? 가서 장기도에서 팔고 뭐 하다 보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 1년 이상이지. 근데 대충 세봐도 몇 줄이야? 한 대여섯 줄 되잖아. 원래 쫙 풀어서 썼으면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모르고 야야야 싫어. 그래. 야 장기도 어디죠? 저쪽으로 노저도 가서 또 가고 뭐야? 장기도 아이고 배고프죠? 자 이거 사세요 몇냐? 이거 도와줄게요 몇냐? 이거 다 써야 되잖아. 그럼 재미가 없잖아. 이걸 뭐라 그래? 줄여서 말한 거잖아. 비슷해. 요약적 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시겠죠? 가르치면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서술 방식의 특징이라고 쓰시고요. 서술 방식의 특징 선 하나 찍으시고 긴 시간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줄거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서 이거 요약적 진술이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듣고 계시? 그 다음요. 허생이 탄식하면서 야 이제야 나의 조그만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조그만 시험에다 비추시고요. 자 써놓으세요. 첫 번째 뭐야? 이상사회 건설 시도했다. 이상사회 건설 시도. 두 번째 군도의 교화. 저 도적의 무리들을 교화. 그러니까 뭐야? 착하게 만들었지. 양민으로 바꿨잖아. 군도의 교화. 세 번째 빈민구제. 누구? 저 장기도로 가서 뭐해? 진율했잖아. 그치? 빈민구제 했지. 네 번째,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사회. 다섯 번째, 뭐 했어? 해외무역. 여섯 번째, 매점매석을 통한.
매점 매석을 통한 조선 경제의 취약성 확인. 매점 매석을 통한 조선 경제의 취약성을 확인한 거죠. 이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요,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뭐에 명을 내렸대요. 내가 누구야? 허생.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계획으로는 먼저 앞에 주시고요.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여기서 풍부하다는 건 먹고 살기 풍부한 이런 얘기야.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에 문화를 만들고, 의관은 뭐야? 옷과 모자, 의관과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 하였느니라. 가로 닫으시고요. 그럼 뭐가 먼저야? 먹고 사는 게 먼저야? 의관, 문화가 먼저야? 먹고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생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새로이 문물과 제도를 수립한다는, 한자성으로 뭐라 그래? 이, 용, 후, 생의 실학정신입니다. 이용후생의 뜻이 먹고 산 다음에 문화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런데 여기 미치세요. 땅이 좁고 내 덕이 열분이 미치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어쩌라고? 이상사회를 건설한 게 성공 실패라고요. 써놓으세요. 이상국 건설이 불가능한 이유, 빈섬의 한계죠. 첫 번째 이유는 땅이 너무 좁아. 또 하나는 내가 아직 덕이 얇아서 부족해. 이런 얘기죠. 좋게 말하면 겸손한 거고, 그지? 나쁘게 말하면 진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 앞에 오르시고요.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가르치시고요.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생활 관습을 마련해 준 겁니다. 하루라도 푸시고요.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가르치시고요. 이건 기본적인 생활윤리죠. 한자성으로 뭐라 그러지? 좀 더 학교에서 언급했을 텐데. 어른과 아이한테는 순서가 있다. 어른, 장, 어릴, 유, 있을, 유, 순서, 서, 장유유서라고 말합니다. 써놓으세요. 3강 5륜에 나오는 겁니다. 장유유서. 그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왜 불살라버렸어? 뒤에 나오죠? 나가는 앞에 하시고요.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가로 대시고요. 여기서 안 나가면 뭐하겠어? 이 섬의 존재를 모르겠지. 그지?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조선으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조선과는 별개로 섬을 운영해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고는요. 은자 앞에 하시고요.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며 가로 닫으시고요. 이 돈 어디서 났어? 해외 무역했지. 얼마 벌었어 아까? 100만 양 벌었지. 100만 양의 절반을 50만 양을 뭐 한 거야? 바닷속에 버린 거라고. 얘가 왜 버렸어? 아까 말해줬잖아. 너무 큰 돈이라서 조선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아시겠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첫째, 허생은 재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 즉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돈으로 뭔가를 해보는 게 목적이야? 해보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으면 돈을 갖다 버리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 그 뜻이야. 즉 자기가 뭔가, 이걸 잘 들어야 돼. 얘는 지금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은 빈섬을 한번 꾸며보기 위한 필요한 요소야? 필요한 요소라는 얘기야. 이해가시? 자, 두 번째 써놓으세요. 허생이 선비 본연의
자리로 허생이 선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임을 암시. 지금은 뭐 장사도 하고 사람들도 꾸려보고 이런 짓 하고 있지만 원래 나 뭐 해야 돼? 허생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두 글자 바꿔. 집에서 계속 했던 게 뭐지? 독서, 글 읽기. 아시겠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허생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님. 마지막 네 번째, 큰 돈이 통한다고 큰 돈이 통용될 수 없었던 당시 조선 경제의 취약함을 비판.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100만 양 앞에 놓으시고요.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건을 가로내시고요. 조선 경제의 취약함을 비판.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랴 했대요. 글 앞에 그러시고요.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가로다주시고요.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죠? 써놓으세요. 백성들의 곤궁한 삶은 돌보지 않고 공리공론 쓸데없는 말들, 이걸 공리공론이라고 그래요. 공리공론만 일삼는 지식인들을 비판. 하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화근에다가 세무시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중요하죠. 자, 화근 거기다 써놓으세요. 누굴 가르쳐? 지식인층, 글 아는 자, 글을 아는 사대부가 백성을 착취하는 현실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 콤마 찍고요. 한자성으로 뭐라 그래요? 아는 놈이 문제다. 알식자, 사람 잡자, 근심이다. 우한, 식자우한이라고 그래요. 아셔야 돼요. 식자우한.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사선 하나 것이고 여기까지 전개 2입니다. 전개 2. 가끔 가다가 이 빈섬하고 혹시 홍길동이 세운 나라 학교에서 언급했니? 전혀? 벌써? 빈섬과 뭐예요? 홍길동이 세운 나라는 무슨 나라지? 율도국이지. 율도국. 허생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빼앗았어? 안 빼앗았어? 안 빼앗았지. 길동이는 나라를 뺏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아시겠죠? 홍길동은 나라 성공해? 실패? 세우죠. 하지만 얘는 세워 안 세워? 못 세우지. 왜? 아까 말한 거. 땅이 좁고 덕이 얇아서.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학교에서 혹시 언급하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무시 뭐야? 육지? 딱 맞아요. 육지예요. 무트로 나온 허생 앞에 하시고요.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답니다. 가로 다시고요. 허생의 빈민 구제. 나머지 50만 양이 있으니까 그걸로 빈민 구제한 거예요.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양이 남았대요.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대요. 그대 앞에르시고요. 그대 얼굴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요? 가로다시고요. 지금 변씨 뭐하고 있어?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외양이죠. 써놓으세요. 허생의 외양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변씨의 상인다운 모습이죠. 물론 당연히 오해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재물 앞에 두시고요.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이 일일 뿐이요.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게야 하겠소? 가로다주시고요. 다시요. 재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누가 추구하는 거야? 허생이야 변씨야? 변씨 써놓으세요. 상인들이 추구하는 물질적 가치. 번드러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이 하는 일일 뿐이요.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에다가 세워지시고. 누구 거야 이거는? 네, 선비 써놓으세요. 선비가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허생의 계급의식의 한계점 첫 번째. 허생의 계급의식의 한계점 첫 번째. 실학적 사상을 가진 허생도. 선비로서의 우월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함. 무슨 말이야? 당연히 성리학자였다면 뭐하겠어? 장사치를 개무시했겠지. 하지만 허생은 실학자잖아. 분명 얘는 상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하네. 하지. 그럼 상업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장사치를 갖다 뭐해? 높게 봐? 낮게 봐? 높게 보겠지. 하지만 자기를 갖다 뭐 하는 거야? 돈에 좌우되는 인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쾌함을 드러낸 거야. 너까지 것들은 재물이 중요하겠지. 하지만 나는 뭐해? 그런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가 중요한 사람이야. 너들과 달라.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약간 평등? 아니지. 불평등을 얘기한 거예요. 질적으로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의 어떤 뼛속까지 있는 그 계급의식이 뭐 하는 거야? 약간 벗어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쪽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런 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야. 이해가심? 그것도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작가가 사, 농, 공, 상의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남. 산업공상의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아시겠죠? 넘기세요. 3페이지만 더 하고. 내가 벼르시고요. 내가 순간에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가로다시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했어도 뭐 하는 거야? 좀 더 버티면서 독서를 했어야 되는데 하도 잔소리하니까 그걸 못 참고 집을 뛰쳐나와서 너에게 만냥을 빌려서 뭐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허생의 모습. 선비로서의 계급적 우월의식 두 번째.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양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10분 앞에 하시고요.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노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변씨. 그래도 생각해봐. 만냥 1억 원 꽂았는데 10억을 갚았어. 개이득이지.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이자 쳐서 받고 나머지 돌려주겠다는 거잖아. 변씨 어떤 사람이야? 무조건 돈만 밝히는 사람도 아니지 얘도. 그지? 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그지? 써놓으세요. 변씨의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상인으로서의 모습. 좋은 상인이죠. 이 정도면.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 앞에 하시고요.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가로내시고요. 이게 두드러지는 저 위에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써놓으세요. 계급적 우월의식. 두 번째, 저 위에 거하고 연결하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만 찍고요. 경제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상인계층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남. 그 옆에다가 결과적으로 써놨어요. 뭐라고 써냐면 실학을 추구하는 허생도 첫째, 돈을 무시. 두 번째, 장사꾼 무시. 요 두 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 이 얘기야. 조선시대 양반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돈 무시하고 뭐에 장사치를 무시했다는 거지. 하지만 실학을 공부하는 허생은 그보다는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도 허생도 뭐 한다는 거야? 결국은 뼛속 깊이 남아있다는 거지. 자기를 날 장사꾼으로 봐? 야, 재물은 너 따위나 좋은 거지. 난 도가 중요해. 이런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하고는요. 옷자락을 휙 뿌리치고 휙 가버렸답니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게 멀리서 보였대요. 한 늙은 할미 동그라미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첫째, 사공과 유사한 정보 전달자. 두 번째, 서술의 객관성을 확보. 왜?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니까 들은 거잖아. 네, 아시겠죠? 서술의 객관성을 확보. 세 번째, 허생의 과거 내력을 서술자 대신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인물. 아시겠죠? 서술자 대신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인물. 우리 엄마가 아닌 게 다행이다. 아시겠죠? 자, 우물가에서요.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보았답니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원 앞에 하시고요. 허생원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글 읽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가 벌써 5년이나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가로다니시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성에 가서 돈을 벌고 빈섬을 구하고 군도들을 다 옮겨놓고 농사 짓고 해외 무역하고 가난한 백성들 다 구해내고 또 변씨한테 돈 갚은 거. 이 세월이 5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는 5년 지났으니까 아유 이놈이 어디 가서 자살했구나 하면서 집 나간 날부터 죽었겠니 하고 생각하고 뭐 한 거야?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가르친 부분 역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잖아. 그렇지.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지. 아시겠죠? 써놓으세요. 허생의 과거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늙은 할미.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헛씨야 펴르시고요. 헛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가로다시고요. 근데 왜 탄식을 해? 헛씨라니. 헛씨가 뭐 문제 있어? 왜 탄식했어? 그죠? 왜 탄식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허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지. 뛰어나 안 뛰어나? 뛰어나지. 근데 어떻게 살고 있어? 저 오두막 같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어때?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뭐예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약간 좀 중요한 일을 해야지. 근데 저기 처박혀서 뭐하고 있어? 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 현실이 뭐하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가르치면 뭐다 써놔. 훌륭한 인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이튿날 변씨 앞에 두시고요.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답니다. 가로다시고요. 뭐요? 양심적인 변씨의 모습. 이 정도면 진짜 양심적이긴 하죠. 허생은 사양하였답니다. 미치세요. 허생은 사양하였다. 써놓으세요. 사적인 재물 소유에 대한 부정적 입장 첫 번째죠. 사적인 재물 소유에 대한 부정적 입장 첫 번째. 그것도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해. 허생은 좀 있으면 얘기하지만 돈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근데 자기 집에도 돈 쌓아놓기 싫은 거지. 도둑놈들이잖아. 그죠? 귀찮은 거죠. 써놓으세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금을 취하려고 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앞에 두시고요.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기도 하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가로다시고요. 가로치면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써놓으세요. 허생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요소만 중시. 뭐 써야 돼? 한자 성어? 써놓으세요. 안빈, 낙도, 안분, 지조, 비니, 무원, 학주, 산채, 단사, 표음, 단표, 누항.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가난하지만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시조가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한자성으로 나온다면 이런 거고 만약에 시조가 있다면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집방석 이거 있어요. 집방석 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안빈낙도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만흥에 혹시 어리석은 향 이런 것도 있어요. 향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리석은 향.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웬만하면 다 뭐예요? 가난하지만 만족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이거 나 같으면 시조부제 내요. 다음 중 허생의 삶의 재세가 유창한 것을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것까지 한평생 앞에 오르시고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재물 소유의 부정적 입장 두 번째. 선비로서의 청빈한 삶의 태도.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 가져다 주었대요.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뭐요? 기쁘게 이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였고 만약 앞에 그러시고요.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면 뭐해? 언짢아 하면서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재물은 정신을 괴롭게 한다는 허생의 가치관입니다. 허생의 가치관. 그래서 뭐해? 재물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